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부채 비율이 낮은 망하지 않는 투자 주식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 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투자의 시작이 되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상승 추세입니다. 2022년에 매출이 감소하면서 적자가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영업 손실과 당기 순손실은 2024년까지 계속되었던 주식입니다. 2025년에 흑자 전환을 했다는데 언제부터 흑자를 기록했는지는 분기 보고서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분기 매출액도 5분기 연속 상승 추세입니다. 2025년 3분기부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기 시작했네요. 2024년 4분기부터는 당기순이익도 시작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2025년 3분기 매출과 이익이 모두 상승했네요. 이렇게 흑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률이 낮았던 종목이라서 ROE가 낮은 주식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 적자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이 주식은 ROE가 10% 이하로 낮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의 매력은 부채 비율에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낮은 주식은 재무 안정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빚이 없으면 일단은 살아갈 수는 있으니까요. 2022년 부채 비율이 18%에서 2025년 3분기 부채 비율은 32%로 조금 올라갔지만 재무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소중한 황금거북이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대한유화입니다. 망하지 않는 투자 종목 중 하나였던 대한유화인데요. 최근에 52주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화학업종에 있고 배당 주식이면서도 시가총액 1조가 넘는 대형 주식이죠. 대한유화는 아쉬운 재무제표와 아쉬운 ROE를 기록하고 있지만 재무 안정성은 좋은 주식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에 적자를 기록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대한유화는 2025년 하반기부터는 흑자로 전환하면서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지요. 지금은 52주 최고가입니다. 참고로 황금거북이는 2022년 11월 공장이 가동 중지가 될 때 대한유화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 당시에 4% 수익을 내기는 했지만 주가는 13만 4천 원으로 현재 주가에 비하면 낮은 편입니다. 2022년부터 오랫동안 들고 있어도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이 매몰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했더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황금거북이 성격상 재무제표의 긍정적인 부분이 감소하면 정리하는 편이니까요. 기업 기호를 보겠습니다. 1970년에 설립되어 오랫동안 사업을 하고 있는 대한유화입니다. 오랫동안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회사이죠. 주요 주주가 44% 보유 중이고 외국인은 12%로 보통 수준입니다. 수출을 하는 회사는 미래 성장성이 높습니다. 대한유화는 54%부터 64%로 수출 비중이 더 높습니다. 거기다가 전체적인 매출액은 2024년보다 2025년이 더 좋아지고 있지요. 2025년부터 유틸리티 부문이 추가된 분기 보고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경영 참여 목적으로 탑업인에 투자하고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대한유화가 경영 참여 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회사는 총 4개가 있습니다. 모두 당기 순이익을 기록합니다. 이러는 경우 주가 상승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유화의 강점입니다. 글로벌 공급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온산 NCC 설비 증설은 완료되어 에틸렌 생산 능력이 더 강화되고 있지요. 부타디엔 같은 고부가 제품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한유화의 약점입니다. 범용 석유 화학 제품 비중은 여전히 높아서 변동성이 높습니다. 과거 몇 년 대규모 설비 투자로 감가상각비 부담도 상승했지요. 국제 유가 및 나프타 가격 급등 시 원가 부담이 증가합니다.
당신이 만약 대한유화 주주라면 주주총회장에서 무엇을 물어보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로 2026년 이후 추가적인 고부가 제품 증설 계획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분리막료, UHM, WPE 등 고부가 제품으로 포트 전환이 어느 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석유 화학 구조 조정의 진행을 고려해서 2026년에도 연속 흑자가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실적 상승이 있어야 주가가 상승합니다. 회사가 보는 수급 전망이 어떤지 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주주 환원 정책과 NCC 원료 수입 다변화 부분입니다. 순현금 흐름으로 전환되어 배당이 상승되길 기대하는 배당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범용 석유화학 의존도는 낮추고 ESG 트렌드에 잘 대응하는지 궁금합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대한유화 주식을 보겠습니다. 화학업종 평균 PER은 마이너스인데 2025년 3분기 기준 PER은 21배로 좋은 대한유화입니다. 5년 기준으로 볼 수는 없지만 보통 수준 같습니다. 2025년 3분기 PBR은 0.52배입니다. 최근 주가 상승으로 PBR도 높아지고 있지요. 황금 거북이는 배당 주식 투자자입니다. 배당 성향이 낮더라도 배당을 주는 종목을 좋아합니다. 유화의 배당 성향이 평균 15% 수준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도 1% 이하로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적자에도 배당은 준 대한유화입니다. 배당 연속성은 12년 연속으로 좋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과 실적 회복 이유를 보겠습니다. 2025년 석유 화학 업황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은 둔화되고 있으며 중국 같은 경쟁사에서 일부 설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자회사 한주의 LNG 열병합 발전 실적이 좋게 기여되고 있습니다. 2025년 연결재무제표의 편입 후 안정적인 이익이 창출됩니다. 화학 부분의 변동성을 해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부가 제품의 호조가 있지요. 분리막용, 특수 PE 등 판매가 호조입니다. 황금 거북이는 아쉽게도 대한유화 주가에 대해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습니다. 저점 구간도 아니고 저평가 구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황금 거북이가 생각한 저평가 구간은 10만 5천원부터 12만 5천원 사이입니다. 매물대는 20만원에 있습니다. 2025년 3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한 대한유화입니다.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적자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투자 점수가 나빠져서 바로 진입할 수가 없었을 뿐이죠. 황금 거북이의 대한유화 주식 요약 노트입니다. 재무상 매출은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흑자 전환해서 점수가 회복되었지요. 재무 안정성은 적자에도 부채 비율이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주가는 저평가 구간이 아닙니다. 배당 연속성은 훌륭하지만 수익률은 낮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의 저 PER입니다. 미래 성장성은 화학사업의 수출 사업입니다. 그러나 ROE는 낮지요. 황금 거북이는 대한유화 주식에 대해 별점 6점을 제시합니다. 주가가 낮아지면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볼 화학 주식입니다. 지금은 주가가 많이 상승했으니 관심 의견입니다. 예전에 대한유화 관련 주식들을 올릴 때가 있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그랬네요. 다시 돌아온 흑자에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관심이 생겼으니 저평가 구간을 기다릴 뿐입니다. 기다리는 것도 투자의 하나입니다. 항상 예수금이 있어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배당 주식을 좋아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는 황금 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